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한 어른이 될 거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 학원 스케줄 짜느라 바빴고 시험 점수에 일희일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트,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부모들은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나라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북유럽 부모들이 IQ 대신 무엇을 키워주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아니면 그런 애랑은 놀지 마 라고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울지 마, 별일 아니야 라고 하셨던 건요? 사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의 피터 셀로비 교수와 존 메이어 교수가 처음으로 감성지능, 영어로 EQ라는 개념을 정립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IQ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80%는 감성지능, 즉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능력의 핵심이 바로 감성지능이에요. 북유럽 국가들은 이 사실을 일찍부터 교육에 반영했어요.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클라센스티메라고 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이 부족했을까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어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울면 안 돼, 참아야 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우리도 모르게 그 방식을 아이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진짜 경쟁력은 암기력이나 계산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고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감성지능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의 감성지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북유럽 부모들이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낼 때 그만해 라고 하는 대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세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정서명명하기라고 하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활성화가 줄어들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고 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구가 네 말을 안 들어줘서 속상했구나.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속상함이구나, 화가 난 거구나 라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울어? 별것도 아닌 걸로 왜 화를 내?
이런 말은 아이에게 네 감정은 틀렸어 라는 메시지를 줘요. 대신 모든 감정은 느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 있거든. 네 마음은 틀린 게 아니야. 감정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화가 났을 때 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되지만 화를 느끼는 것 자체는 괜찮다는 걸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화가 나면 때리는 건 안 돼. 대신 나 지금 너무 화나 라고 말로 표현하거나 방에 가서 베개를 꽉 안고 있어도 괜찮아.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 감정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뭐예요?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할 때인지, 속마음을 안 열 때인지, 아니면 부모님 본인의 감정 조절이 어려우신 건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꼭 반영할게요. 네 번째, 부모가 먼저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워요. 부모님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도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잠깐 쉬면 나아질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며 아이는 어른도 힘들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걸 배우게 돼요. 다섯 번째,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해주시고 함께 이겨내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북유럽 부모들은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험을 망했거나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 그 경험 자체가 감성지능을 키우는 기회가 돼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 정말 속상했지?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네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건 수학 점수 몇 점이 아니에요. 힘들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힘,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힘이에요. 이 힘은 학원에서 배울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이가 울 때, 화낼 때, 다그치기 전에 먼저 지금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시작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 마음을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 계속해서 나눠드릴게요. 부모님, 오늘도 아이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알아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